어서 오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기쁠 거예요. 어서 눌러주세요. 꾹이요. 자, 그럼 밭일 도와주던 청년, 알고 보니 내가 버린 자식이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말순, 68살의 그녀는 혼자서 고추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늘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남들은 나보고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아도 씩씩하다고 말이에요. 정말 웃기는 소리죠.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말 걸 사람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는 모르거든요.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고무신을 신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었고 서울에 있다는 딸 현경이는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였죠. 90년대 드라마 재방송이 유일한 위로였던 말순의 일상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한 말순은 무릎을 굽혀 고추 사이사이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죠. 이 밭이 말순의 전부였으니까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힐 때쯤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밭 입구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도시 사람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말수는 호미를 든 손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주라고 합니다. 농촌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손을 도우러 왔어요. 농촌 봉사요? 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 이런 시골까지 와서 봉사를 한다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답답해서요. 흙을 만지고 싶었거든요. 말수는 태주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편안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말수는 여분의 호미를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태주는 호미를 받아들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 치고는 농사일이 너무도 익숙해 보였죠. 고추 꼭지를 따는 손놀림도 능숙했고 잡초를 구별하는 눈도 정확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둘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태주는 중간중간 말순을 힐끔거리며 바라보았고 말순 역시 태주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이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서울 사람 맞아요? 고추 꼭지도 잘 따고 농사일이 이렇게 익숙할 리가 없는데요. 태주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시골살이를 좀 했어요. 그땐 참 힘들었죠.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태주의 목소리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태주는 매일같이 말순의 고추밭을 찾았습니다. 태주가 고추밭에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겨났죠. 태주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밭에 나타나 말순과 함께 일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말순이 고추를 따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시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할 줄이야. 태주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때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말순은 태주의 말투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죠. 대신 물통에서 시원한 물을 떠서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고생 많다, 태주씨. 고맙습니다. 태주가 물을 받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라는 말이 참 낯설어요. 뭐가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태주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33년 전 자신이 몰래 낳고 보육원에 맡긴 아들의 얼굴 말이죠.
점심시간 말수는 태주를 위해 된장찌개와 보리밥을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감사하다며 숟가락을 들었는데 밥을 먹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목 막혀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빨리 먹는 버릇이 있어서요. 태주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보육원이라는 말에 말순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보육원에서 자랐나요? 네. 어릴 때부터요. 태주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버려진 거죠. 말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뭐, 그런 대로 살았죠. 태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어머니 목소리 같은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태주 앞에서는 울 수 없었죠. 오후 작업 시간, 태주는 말순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고추밭 울타리 수리부터 물길 정비까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했죠.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어요. 말순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런 일이 좋아요. 태주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해질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태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33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죠. 19살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던 그날 말이에요. 찬수야, 미안하다. 말순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렸어. 너를 기를 수가 없었어.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여느 때보다 일찍 밭에 나타났습니다. 말순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주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게 너무도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정말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태주가 말순의 고추밭을 돕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매일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말순의 밭에서 일하는 서울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순이네 집에 무슨 일이래? 마을 회관 앞에서 할머니들이 수군댔습니다. 아들이 있었나?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야, 분명 농촌 봉사 온 젊은이라고 했어.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다른 집은 안 가고 왜 하필 말순이네만 가는 거야? 이런 소문들이 말순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돌아온 말순은 복잡한 마음이었죠. 태주는 반일만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순의 집 장작을 패주고 고장난 수도꼭지도 고쳐주었죠. 심지어 말순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무거운 일들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태주 씨,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미안해져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좋아요. 태주가 도끼로 장작을 쪼개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요? 보육원에서도 나이 많은 아이들은 일을 해야 했어요. 장작 패고 물 길어오고 밭일도 했죠. 태주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네요. 말순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도 어디선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며 자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며 태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자식이 있으세요? 말순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딸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죠. 아들은 없으세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아, 죄송해요. 그냥 어머니를 보면 뭔가 아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태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옛날에 아들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죽었어요. 말순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아 버렸다고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태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33년 전을 떠올렸죠. 19살의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던 자신, 아이의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고 부모님마저 집에서 쫓아냈던 그때를 말입니다. 찬수야, 엄마가 너를 죽었다고 했구나. 말순이 베개를 적시며 속삭였습니다. 그게 맞을지도 몰라. 너한테는 엄마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음 날 태주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말수가 적었고 자꾸만 말순을 힐끔거리며 바라봤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냥 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태주가 호미로 땅을 파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찾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찾고 싶었다고요? 네. 왜 저를 버렸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워하려고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원망할까요? 태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요. 어머니에게는 죽은 아들인데 살아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자식을 원망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버렸잖아요. 그건 말순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태주는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헤어질 때 태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제까지고 와주세요. 태주가 돌아간 후 말순은 고추밭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찬수야, 혹시 너니? 혹시 정말 너인 거니? 태주가 말순의 밭을 돕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흘렀죠. 말순은 태주를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고 태주는 말순이 힘들어할 일들을 미리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태주가 종종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죠.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며 밭 구석구석을 유심히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이 밭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태주 씨, 어릴 때 기억이 좀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보육원 들어가기 전 기억은 거의. 하지만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밭에서 뭔가를 따는 꿈을요. 뭘 따는 꿈이요? 빨간 것들, 고추 같은 것들이요. 태주의 목소리가 몽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말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3년 전 어린 찬수를 데리고 고추밭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3살 난 찬수가 엄마 이거 내가 딴 거야 라며 고추를 들고 웃던 모습을 말이죠. 그날 오후 말순과 태주는 장터에 고추를 팔러 갔습니다. 무거운 고추 자루를 들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태주의 가방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태주가 급하게 물건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말순도 함께 물건을 주우려 몸을 굽혔는데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발행 글씨로 김말순 씨에게 라고 적혀 있었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태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그냥 오래된 편지예요. 김말순 씨에게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세상에 김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뿐이겠어요? 태주가 얼른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너무 낡아서 오래된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글씨체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태주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편지가 뭔가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받은 편지인데 우연히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말순은 태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주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장터에서 고추를 팔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말순은 계속 그 편지 생각만 했고 태주는 자꾸만 말순을 힐끔거리며 바라봤죠. 집에 도착한 후 말순은 용기를 내어 딸 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만에 거는 전화였죠. 여보세요, 현경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몸이라도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현경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뭐요? 너한테 오빠가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현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오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19살 때 너 낳기 전에 아들 하나를 낳았었어. 하지만 기를 수가 없어서 어디 보냈는데요? 보육원에 맡겼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요즘 그 아이 생각이 자꾸 나서. 이름이 뭐였어요? 강찬수. 강찬수였어. 현경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미안해, 현경아. 엄마도 말하기 힘들었어.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주가 가지고 있던 편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태주의 시선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태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맞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맞고 무엇보다 농사일이 너무 익숙한 것도 이상했죠. 정말 혹시 찬수인 건 아닐까?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태주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친숙함, 자연스러운 농사일 솜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주의 시선들이 모두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태주를 기다리며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무거웠죠. 어제 본 편지 봉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주는 여느 때와 다르게 늦게 나타났습니다. 평소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와서 인사를 건네던 태주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죠. 얼굴도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태주의 인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잠을 못 잤어요. 태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말순은 계속 태주를 힐끔거리며 바라봤고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말순이 용기를 냈습니다. 태주 씨, 어제 그 편지 얘기 좀 할까요? 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편지요?
김말순 씨에게라고 적힌 편지 말이에요. 정말 우연일까요?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거짓말했다고요? 저는 농촌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왔다고요? 태주는 고개를 들어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어머니, 혹시 강찬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말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져 깨졌죠. 뭐라고요? 강찬수요. 1991년 3월 15일생. 태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말순 씨가 보육원에 맡긴 아이요. 말순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아닐 거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태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원래 이름이 강찬수예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버린 거죠. 태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였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모친 성명 김말순. 출생지 전라남도 해남군. 태주의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33년 전 자신이 서명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찬수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동안 기다렸어요. 찬수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태주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말순은 울면서 태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버렸어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태주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보육원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저는 한 번도.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찬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태주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평생 왜 버려졌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너무 어렸어. 19살이었어. 말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어려서? 태주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순이 태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주는 피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돈이 없어서? 체면 때문에?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이유가 다 맞았거든요.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태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원망하려고. 찬수야. 하지만 이상해요. 태주가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말순은 태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도 평생 후회했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말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정작 만나고 보니. 찬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모든 걸 잘못했어. 말순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주가 말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뭐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3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러가고 있었죠.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순의 밭에 나타나지 않았죠. 말순은 혼자서 고추밭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할 기력도 나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네, 그 청년은 왜 안 보이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하지만 말순은 아무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말순은 마을 회관 앞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말순아, 요즘 왜 그렇게 상심해 보이니? 이웃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온 청년은 어디 갔어? 며칠째 안 보이던데.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갔어요. 왜? 일이 힘들었나? 아니에요. 그냥 일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은 말순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얼마나 상심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고추밭으로 나갔습니다. 태주와 함께 일했던 곳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태주가 고쳐준 울타리, 태주가 정리해준 물길, 태주가 심어준 고추 모종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찬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말순이 고추밭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말순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보니 태주의 글씨로 쓰인 메모장이었죠. 아마 태주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쳐본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주가 쓴 일기 같은 글이 있었거든요. 이 고추밭은 내 기억 속 유일한 따뜻한 곳이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고추를 따던 기억이 여기 있다. 빨간 고추를 따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면 엄마가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33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3살 난 찬수가 고추를 따서 가져오며 엄마, 이거 내가 딴 거야 라고 자랑하던 모습을 말이죠. 메모장을 더 읽어보니 태주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마다 이 기억만이 나를 버텨주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 엄마의 웃음소리, 엄마와 함께한 고추밭. 그 기억 때문에 엄마를 찾고 싶었다. 원망하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원망할 수가 없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메모장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한 이 한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릴 때 잃어버린 엄마를 다시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다. 용서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아직은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어요. 말순은 메모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태주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딸 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경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현경아, 너 오빠를 만났어. 네, 오빠요? 어디서요? 여기 우리 밭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정말이에요? 응. 강태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구나. 보육원에서 키워진 거야. 어떻게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를 찾으러 온 거야. 그런데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는 뭐라고 해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겠다고 해.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현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야. 아직은 엄마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 같아.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고추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추밭을 바라보며 33년 전을 떠올렸죠. 찬수야,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모든 걸 잘못했어. 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너를 그리워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때 고추밭 한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가까이 가보니 태주가 심어놓은 작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죠. 엄마와 함께한 추억이 살아있는 곳. 말순은 그 표지판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주가 떠나면서도 이런 것을 남겨놓았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찬수야, 엄마가 너를 기다릴게. 언제까지고 기다릴 테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와줘. 말순이 표지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고추밭은 조용했지만 말순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신과 태주의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태주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매일 태주를 기다렸지만 태주는 나타나지 않았죠. 혼자서 고추밭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주와 함께 가꾼 이 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태주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태주가 서울에서 왔다고 했으니 서울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은 생전 처음으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68평생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말순에게 서울은 너무나 낯선 곳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말순은 막막했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태주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태주가 떨어뜨린 메모장에서 본 주소를 기억해서 그곳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낡은 원룸촌이었습니다. 태주가 사는 곳치고는 너무 초라해 보였죠. 말순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태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리며 태주가 나타났죠. 태주는 말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찬수야, 엄마가 왔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말순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주의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 하나에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는 고추밭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순과 함께 일하던 모습들이었죠. 앉으세요. 태주가 의자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의자에 앉아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거든요. 찬수야, 엄마 때문에 고생했구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태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너를 보고 싶어서. 보셨잖아요. 이제 가세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찬수야, 엄마 말 좀 들어줘.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태주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말은 못하겠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다시 날 마주봐줄 수는 없겠니?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가 준 건 고통뿐이었어요. 평생 왜 버려졌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태주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엄마도 고통스러웠어.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태주가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 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말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주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하지만 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웃기게도 어머니 밭에서 일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엄마와 함께 고추밭에서 일하던 기억들이요. 태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억하니? 네. 제가 고추를 따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면 엄마가 웃으며 칭찬해 주시던 기억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기억해.
그때 너는 정말 귀여웠어. 왜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태주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리고 바보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찬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내 손으로 고추 한 번만 따주고 가. 그게 마지막 부탁이야.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정말 마지막이에요? 응. 그 후엔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태주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고마워, 찬수야. 태주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는 태주가 제 이름이에요. 알겠어. 태주야. 그날 밤 말순은 서울의 작은 여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태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비록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과 태주는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색함보다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죠. 태주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말순은 태주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고추들은 더욱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말순은 바구니를 준비하며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고추부터 딸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제일 빨간 것부터 딸게요. 태주가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고추밭 사이로 들어가 하나하나 고추를 살펴봤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았죠. 그 모습을 보는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거든요. 엄마. 태주가 갑자기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주가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응? 이 고추들 정말 잘 자랐네요. 태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가꿔서 그래. 말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죠. 태주가 고추를 따면 말순이 받아서 바구니에 담고 말순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은 태주가 대신 따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태주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정말 여기서 고추를 땄던 거 맞죠? 맞아. 너는 항상 제일 빨간 고추만 골라서 땄어.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찬수는 참 똑똑하다고. 제일 맛있는 고추를 잘 고른다고 했지. 태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찬수야. 아니, 태주야. 말순이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9살에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쉬웠을 리 없죠. 그래도 엄마가 포기했어. 엄마가 너를 버렸어.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태주야.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요. 태주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사랑하게 되니까. 말순은 태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태주야. 정말 미안해. 태주도 말순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33년 동안 쌓인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엄마, 저는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태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엄마도 너가 필요해. 너무너무 그리웠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고추밭에는 그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죠. 울음을 그친 후 태주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여기 와도 될까요? 정말이니? 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고추밭을 가꿔보자. 좋아요, 엄마. 그날 저녁 말순은 딸 현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경아, 너 오빠가 집에 왔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 말순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현경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곧 내려갈게요. 오빠 보고 싶어요. 그날 밤 태주는 말순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33년 만에 엄마 품에서 자는 밤이었죠.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태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말순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고추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반짝였죠. 엄마, 이 고추들로 고춧가루 만들까요? 태주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만든 고춧가루는 정말 맛있을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모자처럼 자연스러웠죠. 고추밭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어요. 말순과 태주, 그리고 곧 돌아올 현경이 함께 만들어갈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는 고추밭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처럼 뜨겁고 진한 사랑을 품고 말이죠.